네, 제 1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1단원의 제목을 다른 책과는 좀 다르게 역사 일반, 그래가지고 역사 편찬 및 통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 딱 펴보면 주로 역사 서술에 관한 문제들, 가장 그 7급 문제 가운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되게 역사 편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 이제 통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통사적인 문제는 어떤 한 테마, 어떤 한 주제가 한 시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고대사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분류사로 가르친 것들이 있죠. 수치체제에 그러면 세금제도만 쫙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역사편찬 그러면 삼국시대 역사편찬, 또 고려시대 역사편찬, 조선 전기 역사편찬, 조선 후기 역사편찬, 이렇게 어떤 한 주제나 테마를 시대를 관통해서 가르치는 것 또는 공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통사적인 문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들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첫 시간에 이걸 전진 배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역사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쫙 깨뜨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자, 이런 의도로 먼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역사 편찬과 통사적인 문제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통사적 문제의 출제 비중을 보면은 꽤 많이 출제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다시피 전체 문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320문항 가운데 35문제가 나왔으니까 약 11% 정도가 통사나 또는 역사 편찬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역사 편찬 관련 문제는 4문항이 나왔습니다. 4문항. 동북공정에 관한 문제, 또 역대의 여러 시대에 걸친 역사 편찬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세계사와 한국 고대사의 비교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문제거든요. 잘 출제되지 않는 것인데 한 문제가 딱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인 문제들은 통사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것들이 바로 정치,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정치는 역대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제도, 그리고 왕권 강화책, 아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한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와 관련된 그 당시의 시대 것만 외우지 마시고, 아, 이거 고려시대는 뭐가 있었지? 조선 후기에는 또 뭐가 있었지? 삼국시대는 이것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쫙 역사를 한꺼번에 꿰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1단원에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치도 다양하게 나온 것처럼 경제도 뭐 화폐제도랄지, 또는 뭐 군역의 변천 과정, 그리고 개항 전후의 사회 혼란 문제, 조세제도 변천, 토지제도 변천, 특히 토지제도 변천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제도란 어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식과 또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이렇게 한 시대의 토지제도만 나오지 않고 이 전식과와 과전법이 서로 비교돼서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문화적인 문제들도 역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합 문제라든지, 과거제도, 관리선발제도,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쭉 나왔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분류사, 주제사로 묶여서 하나의 문제로 통합돼서 문제가 나온다. 통합이 대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